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익산시의 임시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권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수관, 주택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춘 주거정책계장, 심현옥 공동주택계장, 고남수 공동주택관리계장, 고경희 건축허가계장, 김혁주 건축신고계장, 전진수 건축물관리계장, 손도일 하멜건축계장입니다. 25년도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는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일반 현황, 24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25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25년도 주택과는 시민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를 비전으로 2개의 전략 목표를 세우고 4개의 중점 과제를 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74쪽부터 76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2024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구축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및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공간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제4회 주거복지대상 공모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새롭게 추진한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 서류가 과다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제출 서류 간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주택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에게 24년 7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 시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액의 3% 이내 대출 이자를 현금으로 대상자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익산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인 신혼부부 청년에게 주택전세보증금 대출이자 3% 이내를 협업은행인 농협과 전북은행에 2차 보전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가 불안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가 가능하도록 임차료와 집수리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락한 맞춤형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임차료 지원 사업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에 대하여 가구 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예산은 190억 1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임차급여는 가구수 기준에 따라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 급여 사업입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경, 중, 대로 구분하여 주택을 수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6억 9,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임차료 지원 사업 및 수선유지 급여 사업을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84쪽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과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장기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인 임대아파트는 영구 임대아파트 2개소, 국민임대아파트 1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 대상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미혼 청년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보증금 홍보 및 공고를 1월 중에 하고 연내 신청 및 접수를 지원받아 연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익산형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부적합 판정자 중 청년 가구 소득 초과자 우선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 최대 12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2천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정부형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올해 1월 7일자 변경 지침이 온 바 변경된 사항으로는 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 기간을 2년으로 지원하고 2025년 2월 25일 이후에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중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당초 계획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익산형으로 보완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예산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하고 시행하여 연내 지원 결정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세부터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 규모는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4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6,100만 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연내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하고 시행하여 12월까지 지원 결정 및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에 대하여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기여하는 사업으로 호당 600만 원 이내 지원하며 예산액은 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익산자활센터와 원광자활센터에서 위탁 체결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5년 2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까지 대상자 선정 및 4월 대행업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주거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대상으로 소규모 전기, 건축 설비, 소방 분야의 수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추진하여 11월 중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모현 운암아파트 추진입니다. 모현 운암아파트는 1992년에 준공된 아파트로서 2014년 9월 11일 재난위험시설로 주민보호를 위해 긴급 대피명령을 하였으며 총 103세대 중 일부 세대는 이주하고 일부는 현재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모현 운암아파트 해결을 위해 2019년 5월 모현 운암아파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22년까지 6회에 걸친 공론화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종 공고안을 도출하여 22년 2월 공론화위원회의 공고안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공고안으로 보면 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원하고 있으며 사업 주체 및 사업 추진 방식은
민간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 방식으로 선정하고 익산시는 주민들이 도출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모현동, 남정동 일원을 포함한 재건축 민간 사업자의 제안이 있는 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민간 주도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0쪽 노후 공동주택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가로등, 공동주택 방수 도색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겠으며 이미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간 지원해서 제외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월까지 신청서 접수 및 현장 조사 완료하고 3월에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4월부터 연말까지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착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촌지역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에 저금리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령은 주택개량 45동이며 융자 조건은 연 2%,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 및 도시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및 도시지역 빈집 철거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는 400만원, 기타 지붕은 300만원입니다. 예산은 빈집정비 사업은 3억 3,200만원, 도시 빈집정비 사업은 4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월까지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확정하고 3월부터 보조금 결정, 연말까지 사업 시행을 완료하겠습니다. 92쪽 도심 빈집 정비 주민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 내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 공공쉼터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3년간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신청서 접수 및 대상지 현장 조사, 3월 확정하고 11월까지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빈집 정비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농촌 및 도시지역 빈집 철거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2024년도는 농촌 빈집은 동당 500만 원, 도시 빈집은 동당 1,000만 원, 2025년은 농촌 빈집은 동당 700만 원, 도시 빈집은 동당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24년 2억 8,700만 원, 25년은 3억 1,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시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입니다. 올바른 건축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불법 건축물 단속 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주요 도로변 등 건축물 위법 행위, 영리 목적의 기업형 시설물, 다중이용업소 등 불법 증축 및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담당대 및 상설 점검함을 편성하여 매주 2회 이상 순찰하고 불법 건축물 고발 및 이행 강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 위법 행위 등 중점 지도 점검과 상설 점검원을 운영하여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단속 사항에 대한 자진 철거 계도 등 행정 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의원입니다. 우리 주택가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예, 올 한 해도 계획했던 만큼 그 차질 없이 주거 안정 강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이 책자에는 없지만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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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우리 경비원이나 청소하시는 그 환경미화원들께 시설해주는 사업입니까? 예, 예.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는 그 2,500 예산을 잡았다가 수정 예산으로 5천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그거 이제 거고요. 도 사업이고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경비 근로자분들의 휴게 시설에 대한 처우 개선 사업이 맞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최초의 5단지에서 그 10단지로 늘어났잖아요. 예예. 근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셔요? 그게 이제 지금 이게 도비 사업인데요. 처음에 이제 다섯 단지가 왔는데 도에서 추가로 이제 다섯 단지를 해서 10단지거든요. 근데 네, 이제 한 우리 단지당 익산시 이제 전체에서 10군데 아파트라는 예예.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 한 단지당 5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이제 지원을 받으면 그 단지는 이제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3, 4년 됐는데 의외로 그게 호응이 없어가지고 네. 매일 막 12월 달까지 그막 추가로 공문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계획별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한 번 받으면 네. 이제 못 받으니까 조금 이따 받으면 예산에 비해 지금 더 이제 증액이 많이 되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이제 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아서 예. 이제 지원을 많이 안 해요. 가지고 지금 24년에도 거의 12월 말에 그 다섯 동이가 완수했거든요. 이게 지금 한 번 지원을 받으면 예, 그냥 딱 1회만 예, 지원 받을 수 있는 예, 거잖아요.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후에 받으면 예산액이 좀 더 예산이 좀 많이 있겠지 늘어나지 하고 않을까? 그런 좀 심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게 도사업이고 금액 향상이 되는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파트에서 받을 수 있는데도 좀 이거를 좀 미루고 있는 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들이 이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잘 좀 협의를 예, 해서 좀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업무복이 없는 지역 건설사 부도 관련에 예, 대해서 예,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최소화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예,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 이게 지금 우리 어쨌든 주택과에서도 하도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금 민원 그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예. 네, 그 다 접수하셨습니까? 피해 접수 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요. 음. 지금 총 76억인데 익산 업체는 지금 52억 정도 접수는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매스 이제 신문 방송을 보면 총 합쳐서 200억이라고 나오는데 거기는 지금 그 군산에 있는 음파 네네. 거기 제일건설이 지금 준공이 났는데 그 현장까지 포함해서 이제 200 정도 됐고요. 지금 어저께부로 이제 그 뭐냐 그 피해업자 그 채권단 이제 협의회도 형성을 했고 이분들이 이제 그 제일건설하고 주거래은행을 이제 방문해서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은행한테 이제 협조 요청을 하고 지금 제일건설에서 이제 12월 한 20일까지 지금 법정관리 신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하멸은 예. 다행히 이제 제일건설이 시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지금 시공자를 에버 그쪽에서 이제 변경해서 하멸은 정상적으로 시공사에서 추진하려고 네, 지금 그렇게 다행이네요. 지금 진행 네,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시에서 그 피해 접수를 받은 결과 76억 중에 예, 52억이 우리 익산시에 관내에 있는 업체라는 예, 예. 말씀이잖아요. 네.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거 이 서류 준비하면서 이제 그 집이 입주하게 하는 입주민들의 피해는 허그에서 다 입주할 수 있도록 그 공사를 마무리 시켜 주는 건가요? 그게 이제 입주민들은 네.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승인 낼 때 그 주택 분양 보증을 이제 받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도가 나면 허그에서 이제 그걸 완료를 하는데 네, 우리 남정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사가 80%가 넘으면 허그에서 이제 책임적으로 이제 완수를 네, 해주고 근데 함열이 좀 하멸인 지금 문제인가요? 73% 나와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입주자들이 3분의 2가 나는 그냥 내 여태까지 준 금액 돌려받겠다. 네. 3분의 2 이상이 이제 그 나오면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러니면 거기도 이제 허그에서는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도 이제 마무리를 해서 이제 준공을 내리려고 네. 지금 그렇게 지금 허그는 그렇게 네. 지금 방향을 잡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좀 그렇게 우리 시에서도 이게 이렇게 민원인들이 접수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어서 좀
이런 피해를 좀 최소화하게끔 노력을 해주고 제가 이제 여기 납품업체 하도급 업체에다 한번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제일건설에서는 뭐라고 하시냐 그랬더니 그냥 미안하다고 하는 답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개인이 이렇게 이거를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접수 받은 거에 대해서는 허그에다도 다 이제 통보를 해서 누락되지 않게 지금 허그하고 계속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 또 새로 시작하는데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이 여기 주택가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 직원 때부터 말입니까? 네. 제가 알기로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아니, 중간에 25년? 조금 밖에 나갔다 왔고 거의 주택가에 생활했습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전문가 같아요. 아주 전문가. 제가 여기 익산에 이사 갖고 30년 됐는데 제가 이사 올 때 처음 만났는데 지금까지 계속 주택가에 계시는 것 같아서 24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주거복지나 공동주택 지원이나 노주택 주거환경 개사업 이 사업들이 이 성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주민 불만이나 하다가 애로사항이나 한계점에 부딪히는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거의 만족도 조사를 하면 네. 94~5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업이 그 베푸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그 불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합니까? 혹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청취해서 그 사업의 진행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나요? 지금 그 만족도 조사를 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그 사업이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그 하는 것은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도와주는 거고 큰 틀에서 이제 지침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워낙 잘하셔서 잠깐 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빈집정비 경관 개선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빈집 경관 사업이요. 네. 24년부터 새로 이제 그 행자부에서 네. 이제 내려준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심 빈집 정비 사업처럼 처음에 그걸 이제 철거를 해서 공공 그 쉼터나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했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도심 빈집 정비는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 한 2,500 정도 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한 집 동당 농촌은 500, 도시는 1,000, 그리고 이제 올해는 700, 1,400이 올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이제 철거밖에 뭐 할 수 없는 이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시설비니까 우리는 이제 철거를 위주로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두 개 합치면 한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400억, 350억 주면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왜 그냥 자부담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사업을 이제 유도를 해서 이것 먼저 처리를 하면 자부담 없이 다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금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철거 후에 향후 시책 사업으로서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주민 쉼터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네. 그럼 이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네, 이걸 부시고 네, 주차장이나 텃밭을 조성을 하고 돼 있는데 네, 그 500, 1000 가지고는 네,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냥 철거에 철거만? 집중하려고 지금 그런데 조에다도 저희가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조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 책자에 보면은 도시하고 농촌하고 틀려요. 41동하고 도시는 32동. 그러면 이걸 철거를 할 때 또 이게 지역별로 구분화가 돼 있잖아요. 특성화가 돼 있어서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게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냥 철거만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철거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과장님이 이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서 원래 주차장이나 이제 텃밭이나 이런 거 지치상에는 했을 때 3년 동안 그
저당을 잡아놓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잡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면 주차장을 이제 주민들한테 내놓는 그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철거하고 난 다음에 을과에서 거 주차장으로 해서 거 밑에 사리부스 깔아갖고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예산이 이제 지원이 너무 폭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이걸 보면 할 수 있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철거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촌 같은 경우는 그 주차장을 해도 별 그 의미가 없어요. 농촌에 주차 용지를 해도 주차 수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철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철거한 데는 개인이 알아서 그 텃밭으로 이용을 그 대신 저희가 이제 해도 3년 동안 상관없다. 이제 묶어놓는 이 뜻이고. 거예요. 음. 아니 이 내용에 이제 철거 후에 향후 시책 사업이 있어서 이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주민 쉼터를 만들겠다 했을 때 농촌하고 도시하고 이게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또 이 예산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플러스로 시비를 또 추가로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재정 부담이 너무 많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작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이 가장 큰 게 우리 주택가는 이런 농촌 빈집 이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청년 이런 쪽도 많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 말고도 좀 많이 지원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좀 많이 볼 수 있게끔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우리 저기 제출해 주신 자료 77페이지에 그 하단부에 이제 반성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예, 예, 신청 서류가 이제 과다해서 예, 민호인들에게 이제 불편의 소지를 좀 주고 있었다라는 예, 말씀들이 이제 있으셨나 보죠. 예, 아무래도 신청자분들이나 수급자분들이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네. 행정공동 공동 그 이용을 하면 네네. 이제 등기부등본 같은 거 네네네. 서류가 좀 간편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반응은 굉장히 좋은데 그냥 주는 거니까 네 그럼에도 이제 불편함을 좀 느끼시나 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관해서 제가 이제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5분 발언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우리 시 이게 예산이 지금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 이자 지원해주고 있는 게 뭐 어찌 보면 좀 심한 얘기를 하다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만큼 이거 완전히 뭐 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네, 취지는 정주 인구를 위해서도 좋고 또 청년들 네 우리 시에 머무르게 해서도 좋고 또 신혼부부들 지원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의원도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혼부부의 같은 경우에는 네 확실하게 네 입증이 되고 증빙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에 정주를 해라라고 이제 지원을 하는데 청년의 경우에는 주택 구입이나 이제 전세 지원도 이제 월세 지원도 375명이 이제 주고 있는데 이 어찌 보면 이게 그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셨었잖아요. 예, 월세 지원을 나가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상 경제적인 형편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미분양 해결을 위한 게 아니고 정주시키기 위해서인데 이 청년들이 3억, 5억씩 되는 주택을 구입을 해서 그 이자를 지원해주는 부분도 확인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올해 지원을 줄이고 네 그거를 또 보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보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주셔라.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셔라. 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어떤 방법으로 그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둘이 그 담당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게 그 가구를 직접 찾아가서 막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의원님이 그 이제 우리 의원은 이제 부모님 돈으로 우리 돈 받아서 실질적으로 부모님 돈을 아들한테 명의만 주고 본인이 살고 막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이제 어떻게 뭐 이제 과장님 확인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차등으로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서류는 관서화시키되 익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가 이유 없이 미분양되어 있는 주택을 구입을 하게 되었을 때에 재산상의 확인을 해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재산증식에 어찌 보면 재산증식에 시에서 기여를 해주고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네. 계속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시행한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다음 때에 하면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물론 그 이제 정주 인구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은 맞긴 한데 예산이 이게 작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게 아닌데 정말 이게 명확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이 받고 있는지가 이제 궁금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정말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신용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문 보고 잘 듣고 있는데요. 예. 저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혼부부 청년주택 자금 대출 관련 이어서 좀 예.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정책도 좋고 또 세밀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가고자 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예. 청년의 기준은 몇 세로 갖고 있죠? 저희가 지금 39세까지 이 법정 청년 나이입니까? 이게 지금 그 저희가 보면 정부서는 또 34세로 하는 데도 있고 네. 또 뭐 또 다른 지자체는 또 40살 넘게도 하고 있고 막 그래요. 기준이 모호하죠. 예. 이 청년의 기준이 모호하니 예. 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해서 가고 있고 예. 이해하겠어요. 근데 신혼부부 기준이 뭡니까? 신혼부부는 결혼한 뒤 7년 그렇죠. 나이와 관계가 없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40세 넘어서도 신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 신혼부부 청년 대출에서 나이 제한을 두어버리니 새로운 신혼부부가 이 자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냐. 연령 제한 때문에 이런 고민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아보면 그런 부분은 극소수고요. 극소수인 이유는 네. 뭐냐면 제한을 두니까 내가 대상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신혼부부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을 좀 구분해야 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검토해서 또 한번 검토해서요. 예.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어차피 이 자금 대출은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서 우리 익산시의 거주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이걸 활용해서 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 더 많은 부분의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의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네. 의원님들 질의를 다 종결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빈집정비 사업에서 과장님 예. 예전에는 이제 거기 지원 사업비가 뭐 한 300, 400 정도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제 700, 1,400 정도 이렇게 해서 아니 좀 다 사업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700, 1,400 정도 이렇게 사업을 가고 있는데 예.
농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 예. 예전에는 이제 사업자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건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거기에 빈집정비 사업에 투입이 돼가지고 정비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이제요. 보니까 업체가 정확하게 까다롭게 이제 환경업체로 지정이 정확하게 돼 있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을 이제 그 교부를 할 때요. 네. 요즘에 이제 폐기물 같은 것을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런 시스템을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부담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 소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렇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이제 100만 원 좀 올려준 상황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네, 그런 사이트 처리나 이런 예. 부분은 환경감 그런 관리 감독은 잘 하시는 건 좋은데 농가들이든 일반 주택의 그 빈집 정비하시는 사업 대상자들 굉장히 예전보다도 자부담률이나 이런 비중을 너무나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들이 보통 빈집 정비 하나 하면은 한 거의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상 내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네, 이제 환경 그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네, 청소과에서 이제 스레이트를 걷어주면 네. 기타 지붕으로 이제 300만 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청소과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좀 예. 원만하게 잘 해주십사 예. 하고 부탁 좀 드리려고 네. 제가 그 질의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 빈집 정비를 신속하게 해서 농촌 환경, 주거 환경도 개선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농가에서 많이 부담을 느껴서 못하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갖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의원님들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최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이은영, 도로관리계장 신현섭, 가로정비계장 최종섭, 자전거정책계장 김학성, 가로등 관리계장 김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 보고 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요청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98쪽부터 10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2024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는 도로 및 교량 안전을 위한 과적 차량 계도 및 단속 실시, 불법 광고물 합동 단속 정비로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였고, 간판 개선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구피 확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 증가, 도로 조명 설치 및 정비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반성으로는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선제적 대응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앞으로는 신속한 민원 처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05조 도로 관련 허가 관리입니다. 시민 편익 및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행정처리 업무로 법정 도로에 대한 도로 점용 및 구착 허가, 비법정 도로 및 국공유 재산 사용 허가 및 관리,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 도로관리 심의회, 도로 점용 및 국공유 재산 민원 처리, 과적 차량 현지 단속 등 적법 절차에 따라 도로 허가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06쪽 포장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법정 도로에 대한 도로 포장 및 유지 관리 사업으로 총 1,500여 개 노선 1,0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8억 4천만 원으로 노후 포장도로 유지 관리, 노후 포장도로 정비 개선 사업, 생활환경 개선 도로 정비,
노후 도로 소파 보수, 도로변 제초 등 사업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106조 인도 보수 및 정비입니다. 총 예산 6억 1천만 원으로 시내 주요 도로 노후 인도 및 교통섬 정비, 생활환경 개선 보도 정비, 노후 인도 정비 및 보수를 통해 보행 환경이 더욱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조 2024년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2024년도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 및 지하차도 피해 복구 사업으로 총 예산은 일시 5억 7천만 원이며 송악 지하차도와 동현 지하차도의 수배 전반 비상 발전기 교체 및 지상화 사업, 성단면과 여산면 일원 도로 파손 및 붕괴 복구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 계약 심사는 정년도 12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9조 교량 및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교량, 옹벽 및 지하차도 등 총 73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은 일시 3억 6,300만 원으로 지하차도 및 보도, 육교 등 유지관리, 시설물 안전법 대상, 안전점검 용역, 영안화교회 8개소, 내진 성능평가, 도로 표지판 등 부속 시설물 유지 보수이며 상하반기 일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0조 가로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 정비 및 쾌적한 가로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불법 노정산 및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세계반 11명으로 구성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정비할 계획이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및 현수막 연립형 게시대 상판 교체, 저단형 게시대 신규 설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1조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총 예산 일시 2억 1,500만 원으로 중앙로, 약촌로 일원의 오래된 간판을 정비하고 2022년도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한 황등로 거리 일원에 대한 5개 광고물의 개선을 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앙로 간판 개선 사업, 공적 5개물 개선 사업은 금년도 착공 후 완료할 예정이며 약촌로 간판 개선 사업은 정비 시범 구역 공고 및 고시, 실시 설계 용역 추진 후 착공하여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12조 도로 정비 조도 개선입니다. 도로 조명 시설 신규 설치 및 정비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통행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일시 3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전멸기 교체, 신청사 지중화 관련 가로등 설치 등이 있으며 유지 관리 보수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설치 지역 현장을 조사하여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3조 가로등 양방향 디민 제어 시스템입니다. 심야 시간 내 소등 및 밝기 조절 등 원격 제어를 통한 가로등 관리 극대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 2억 2천만 원을 들여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가로등주 감시기 423개소, 분전반 3개소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114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폐자전거를 수거 및 재생하여 기증하는 녹색 교통 만들기 사업, 웅포 및 만경강 일원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보험 가입 운영 및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사업을 금년도 3월부터 추진하여 자전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지난 우리 그 행감 때 제가 우리 설명 한번 질의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인도
관리 보수에 관련돼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납니다. 네. 우리 인도가 관리 보수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우리 인도를 정비할 때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인도 보수 하기 전에 기초를 어떻게 하고 있죠? 콘크리트로 먼저 다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래 같은 거 네. 그런 걸로 선 이제 뒤에 그게 기본이죠. 네, 예. 예. 그런데 그 기본을 할 때 보면 인도의 형태, 이 높낮이, 경사도를 있는 형태 그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 가시나요? 네, 예. 그걸 좀 예를 들어서 경사로가 심하다 싶으면 그것을 경사를 완만하게 조절해서 정비하거나 그 도로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냥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도로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로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보행하시는 교통 약자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유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을 더해서 그 앞으로 교통 약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의 보행 환경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김미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 우리 도로관리과가 이제 우리 도로를 최종적으로 전체 다 통째적으로 관리하니까 제가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로도로 뒷골목에 있는 이제 거기 아마도 그 이렇게 밑에 그 맨홀 공사나 그렇게 하고 위에다 더 씌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하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계속 날이 춥고 하니까 이게 잘 안착이 되지 않아서 부실부실 계속 떨어지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제가 현장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이걸 받아서 관리과 과장님께 한 말씀 드려보고요. 지금 여기 페이지는 없지만 우리 지난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방안 연구 요령을 추진했었죠. 그때 보고회 때마다 부서에서도 함께 참석해 주셨고 맞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의회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 현재보다 좀 더 개선된 관리 방안을 찾고자 서로 노력을 했었고 그 또한 그러한 정책적 제안을 집행부에 또 했고 집행부는 그런 정책을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또 고민을 하셨을 거고 맞습니까?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본 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걸 뭐 일시에 한꺼번에 다 개선하고 시행할 수 없는 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예. 네. 그렇지만 올해 PM 관련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관련 정책에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관련 정책에 대한 집행부에서 준비가 절 됐다거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올 2025년도 이제 그 본 예산에 그 PM을 좀 주차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 PM 그 주차장 관련된 것은 추경에 다시 한번 그 추경 예산에 편성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번에 그 관리 방안으로 네. 이제 인도나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그 PM 같은 경우 이게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직 그 전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민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고 단속 시범을 저희 직원 위주로 해서 할 예정으로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또 더군다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연구 용역을 했고 또 행정이 같이 노력하지 않고 추진하지 않으면 연구 용역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사장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 이제 사장되지 않도록 관련 과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4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은 과적 차량 검차가 1,280건이 있어요. 네. 그죠? 왜 이게 과적 차량이 많이 있나요? 아, 과적 차량 이걸 검차는 검차를 하니까 차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검사를 하는 거기에 것이고요. 22건이 발생을 했고. 네, 예. 예, 근데 여기에 이 검차 할 때 이걸 자주 하나요? 아, 매일 합니다. 매일? 네, 예. 장소를 옮겨가면서 아, 그 저희가 이제 그 공무직 1명, 기관제 2명을 해서 3인 1조로 해서 그 익산시의 주요 도로 이제 그 과적 차량이 다니는 곳을 선별해 갖고 저희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그래도 이게 홍보나 계도가 많이 잘 돼서 그래도 이렇게 과적을 많이 싫지 않지 않나요? 그래도 한 번씩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도 22건이 적발된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수고해 주시고요. 저기 페이지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파손도로 소파 볼 수 있어요. 네, 예. 이 파손 도로를 어떻게 보수를 하나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조그마한 이게 그 규모가 작은 네네. 네,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 공무직 분들이 가서 직접 작업을 하고 규모가 큰 것은 설계를 해서 그 관련 그 업체에다가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5번을 이게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한 곳에요. 네. 그런 곳은 저희가 한 번 더 파악해 갖고 네.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게끔 그 설계를 내서라도 보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제 이게 저희가 저 팔봉이다 보니까 쌍tel 들어간 입구가 있죠. 거기를 계속 보수를 하거든요. 근데 계속 해마다 계속 이렇게 파손이 돼요. 근데 한 번도 제대로 이게 해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도로가 아니거든요. 계속 보수하고 다시 가도 다시 또 1년도 안 가고 계속 보수하고 계속 이렇게 파손이 되더라고. 근데 이런 것은 계획이 없이 그냥 순간순간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민원 들어오는 그런 포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로를 전면적으로 이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그 부분만을 이제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응급복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네, 예. 보니까 이게 계속 응급복구만 하고 있어서 해마다 지금 몇 년째 갈 때마다 이렇게 계속 도로가 파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네, 예. 그 네.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로변 제초 작업 있어요. 이 제초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초 작업은 저희가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인도에 나와 있는 그것은 이제 저희가 기관제를 그 모집을 해갖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그 호미 같은 걸로 그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 경사로나 이제 그런 데에 나와 있고 이제 숲풀이 우거진 곳, 나무가 많이 자란 곳 그런 곳은 용역을 줘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이 들어오는 건 급박한 곳은 저희 도로 보수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를 하고 제초 작업을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다시 엄청 또 다시 풀이 컸어요. 근데 이건 시기를 좀 잘못 맞춘 것인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제초 작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자라났을까요? 이게 작업 일정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시기를 잘못하신가? 일을 잘못하신 것인가? 저희가 이제 작업은 5월부터 이제 한 10월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 한전된 인원과 예산에 비해서 그 할 곳은 좀 솔직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주요 부서에다 주요 그 헐코 위주로 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다 보면은 비가 장마철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바로 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은 좀 놓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작업 일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일정 시기를 좀 잘 선택을 해서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엄청 불안해요. 작업하는데 작업자들이 차가 엄청 많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차도까지 나와서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런데 안전도 좀 많이 교육 좀 시켜가지고 이 작업할 때 혹시 사고 나지 않게 이런 것도 좀 부분 신경 써주셔서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 뭐 질의 계속해서 이제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많은 민원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 또 그만큼 근데 업무도 많으신데 녹록치 않는 예산으로 또 작년 한 해 운영 잘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고 그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올 한 해 효율적으로 네, 그 도로 관리 잘 해주시라는 당부와 격려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자료에는 이번에 업무 자료 보고에는 그 이게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 7,500만 원, 7,600만 원. 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네, 예산 추계돼 있는데 택시 네. 택시 대폐차요. 아, 그거 교통행정과 네, 죄송합니다. 맞아서 죄송합니다. 앞서서 네, 앞서서 저기를 했네. 네, 앞서서 공부했네.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위원장님 질의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네, 김진규 의원님 잠시 후 다시 질의해 주시는 걸 아시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정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아까 우리 저희 동료님 말씀처럼 적은 예산으로 하셔야 될 일들은 상당히 많아서 근데 이제 저는 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일을 하시고자 해서 저희들도 다 심사숙고 끝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준비를 한 과정이기는 하는데 하면서도 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나라는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저단형 게시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또 저단형 게시대가 유행처럼 다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이나 그다음에 우리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시민들이나 불편한 상황들이 실은 참 많아요. 이게 이제 저당형으로 막 계속 늘어나니 미관에도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셨잖아요, 과장님도. 근데 혹시 보시고 난 다음에 그걸 설치했을 때와 설치하지 않았을 때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느낌이요. 네. 이게 저희 이제 시청 같은 경우도 저당 게시 앞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계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이제 교차로나 그런 것은 좀 피하고 사람이 그 보행을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그다음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되지 않는 곳으로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딴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단형이 있는 데다가 교통이나 아니면 방해가 되지 않게끔 이쁘게 저단형으로 화분을 걸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익산시는 언젠가부터 도로 전체가 이 저단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 광고에 홍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도 광고, 아래도 광고 해서 익산의 도시가 아름답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 문구들로 막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광고를 하는 방향이나 그다음에 문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한번 만들기 전에 심사숙고하시고 한번 또 해놓으면은 그 다음은 없어지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단형을 계속 설치를 늘릴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봐가면서 좀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익산시 도로가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입니다. 105쪽 한번 보세요, 페이지. 그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 점용 허가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도로 점용을 허가를 해주죠. 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를 하지 않은 간단한 것은 뭐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건 누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제 굴착이나 이제 그런 것은 위원회를 허가에 되어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그 진입로나 이제 그런 것은 그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도로 점용 허가 문제. 그러면 도로에다가 무단하게 가서 그러면 허가를 해줄 때 가서 확인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해주는 거예요? 준공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새로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준공 시 이제 그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묻는 그 의도는 잘 모르고 있어요. 도로 점용 허가를 해줬는데 물건을 적치를 너무나 도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안으로 좀 넣으시고 나 허가 받고 오는 거예요. 이런 식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허가 받고 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볼 때는 허가를 그런 식으로 해줘서는 안 된다 이거요. 좀 가서 확인을 좀 해보고 허가를 이걸 놓아서 교통이 불편을 두겠다 이렇게 하면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뭔 뜻인가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데 무슨 뭐 그냥 얌전한 척 그냥 뭐 차오는 척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 안 되겠어. 자, 내가 또 하나는 자, 그러면 굴착 허가를 해줄 때 네, 예. 위원회 열지요? 분명히게. 네, 예. 예. 굴착 허가 할 때 말씀해 보세요. 굴착 허가 할 때 도로 포장을 어떻게 하는가? 도로 포장을 굴착 허가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도로 포장을 어떻게 하고 파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이. 네, 예. 그걸 말씀해 보시라니까. 그건 제가 저기 정확한 어떤 그 매뉴얼은 제가 숙지는 못했고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는 답변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야. 언제 오셨어요, 과장님? 9월 작년 12월 초에 왔습니다. 그럼 10월 충분히 초에.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할 수 있는데 숙지를 못했다는 얘기가 지금 말이 됩니까 그걸? 아니 도로 점용허가가 얼마나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모르시면. 자, 도로 점용 그 굴착 허가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얼마를 파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 업체가. 맞죠? 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폭을 5m 아니죠 10m를 한다, 5m를 한다, 뭐 1m를 한다, 50cm를 한다. 이 폭을 자기들이 그 굴착을 하겠다 하는 폭을 줄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게 반 포장이 하는 게 있고 그 굴착한 데만 포장하는 게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얘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취지는. 아,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네, 예. 어쨌든 자기가 예를 들어서 50cm를 봤으니까 50cm만 포장을 하겠다 하는 것은 굴착 허가 자체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다 거기다가 다시 그냥 포장을 하면 다 벌어져서 물이 들어가면 다시 또 아스콘은 다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요즘 반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반포장 도로 폭이 몇 메다 있을 때 반포장을 해줘요. 그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가 몇 메다 됐을 때 반포장을 해라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몇 미터까지인 건 제가 회장님. 모르겠고요. 말씀 가서 하셔봐. 보통 저희가 굴착 공사를 하게 되면 1차로 임시 포장을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차선 포장 보통 3m로 2차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폭이 몇 메다일 때 반포장이라는 거예요. 반절 포장 보기 싫으니까 반포장 얘기하는 거예요. 차선으로 해서 네. 영구 복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차선을- 임시 포장을 한번 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포장 단면이 대부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임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스코를 대충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그런 거 캐내고 다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잘 해야지
그 굴착 허가를 적당히 해주면 다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일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완전 반포장 정도는 최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굴착한 것만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사진으로 내가 한번 다 줘볼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추가 질의 해야 돼. 이건 추가 질의 좀 해야 돼. 네. 박중대 의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좀 다 하시고 김진규 의원님 어떻게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김진규 의원님 질의 없으시므로 박중대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 이어서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가 지저분하고 거기 지저분한 상태에서 비가 오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주민들이 많고 그게 또 넘어져 가지고 다치고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단차도 단차지만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이걸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돼. 어느 정도는. 네, 알겠습니다. 관리자가 숙지를 해야 잘못하는 걸 지적거리지 다 계장님한테만 밀어버리면 쓰겠어요? 네, 숙지하겠습니다. 숙지하세요. 나중에 시험 한번 볼 테니까. 자, 왜 거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9쪽 한번 보세요. 여기서 교량 관리하는 데가 육교, 교량, 지하차도도 관리합니까? 네, 터널 예. 이런 것도 터널은 터널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터널이 저희가 없죠.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은 터널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지하차도라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네, 예, 예. 저기 남중동에 있는 것도 다 그게 지하차도입니까? 그런 것은? 그러면 터널이지 규모 사람이 다니는 터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육교 지하차도 이렇게 안전 점검을 하지요, 과장님? 네, 예. 네. 몇 개예요, 안전 점검할 것이? 저희가 안전 점검 하는 것은 73개소입니다. 73개. 네, 예. 저도 이제 여기 매뉴얼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걸 안전 점검 해가지고 분리를 잘 할 거 아니요? 네, 예. 그러면 지금 전기도 안전 점검해요? 저희가 안전 점검하는 것은 그 구조물에 대한 그 시설물에 대한 그런 그 구조 내용이기 진단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기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전기는 별도로 누가 해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기는 누가 해요? 아니 지하차도 육교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할 듯이 도로 관리 건데 나는 구조 안전 진단만 하고 전기는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그 시설 기준 이상이 됐을 때 저희가 근데 전기를 거기서 안 넣는다? 아니 시설 기준 이전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업체에다가 이제 이름해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구조 안전도 하고 전기도 하고 다 해서 안전에 대한 것은 다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돼. 지금 별도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 점검은 별도로 업체에다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보면 지하차도가 껌껌해.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런 거 여기에서 이게 지금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하차도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리고 방송에도 나왔지만 지하차도 이용률이 너무나 떨어져요. 협소하게 떨어져 버려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지하차도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단횡단 하지 말고 안전한 지하차도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지하차도를 소홀히 관리하다 보니까 습기가 차고 악취가 나고 조명이 어둡고 그러니까 그 지하차도를 가겠어요? 무서워서? 안 가지? 지금 남중동에 있는 거기도 지하차도가 지하차도라기보다는 지하 보행통로지. 보행통로라고 보면 돼요. 이거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요. 거기가. 거기뿐만이 아니요. 지금 한번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점검을 한번 했어요. 정기 점검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점검해서 그거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안전하게 한번 줘보세요. 네, 전기가 알겠습니다. 네. 안 두는 데가 너무 많아요. 반절만 두르고 안 두는 데가 너무 많더라 이거요. 큰 데는 그런 데로 가는데 소규모 이런 데가 다 우범지역이란 말이에요. 이거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초니까 말씀드리는 거요. 네, 예. 그 다음에 110페이지. 발화환경정비, 불법 광고물.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더만.
자, 불법 광고 수거료가 이번에 7천만 원 세워져 있죠? 네, 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실제적으로는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답변을 보고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좀 부족합니다. 좀 남습니다. 이렇게 하지 어떻게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요? 실제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예? 실제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아 부족하지요. 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 7천만 원 세웠는데 몇 개월 정도나 유지가 되냐? 그냥 처음부터 7천만 원 다 쓰는 것이 아니라 3분기마다 얼마씩 쓴다든지 이렇게 뭔가 탁탁탁탁 과장님은 나와야 돼요. 저희 3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삼반기로 3,500만 원, 나눠서 네, 예. 3,500만 원 하반기, 네, 예. 나눠서 네, 예. 그 좀 부족하다. 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라는 걸 왜 만들었냐면 시에서 이게 잘 이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걸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네. 위원장님, 내가 좀 더 해야 돼 이거.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려서 이걸 수거를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걸 잘 안 타 보니까 불법 광고물이 넌저에게 붙어 있어 지금 정치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웬만한 시의원들은 하지 마라. 게시대에 붙여라. 이렇게 해놓고 일반 정치하는 사람들은 천지가 다 붙어 있어요. 이런 불공정이 어디가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저희가 전면적으로 그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민경찰한테 불법 광고 명예감시원 이축을 몇 명이나 했어요? (26명)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분들이 봉사 정신이 강하신 분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불법 광고물 있을 수가 없어. 이걸 활용을 않기 때문에 지금 불법 광고물이 난잡하게 붙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예. 예, 제가 지금도 5가지가 남았는데 더 이상 하면 제가 안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겠으니까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네, 박중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가 사실 고생은 많이 하시고 또 도로관리과가 잘 해주시면 이제 또 도시 환경이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 과장님, 저도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농촌도로도 보면은 법정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우기, 토사나 아니면 차량에서 나오는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로 양측에 이렇게 적체되다 보니까 우기 때도 그러고 평소에도 도로 보행도 지장이 많고 그다음에 우기 때도 빗물이 안 빠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곳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5년, 10년 주기라도 계속적으로 읍면동별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도로 양측에 있는 그런 토사를 갖다가 좀 전면적으로 수거를 좀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농촌의 주민들이 도로 통행하는데 이렇게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이게 좀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들의 질의가 다 마쳤습니다. 도로관리과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청권 철도정책계장, 박찬진 교통물리계장, 서하영 주차정책계장, 이용기 주차관리계장, 박종환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열정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2025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일반 현황 등은 책자로 가름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 정비하였으며 주차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했으며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운수업계 서비스 평가에서 관내 여객 3사가 우수업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 정보 시스템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노후 장비 교체 및 수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25페이지 자율주행 유상운송 스마트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3년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8년까지 194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자율주행 도로 인프라 및 관제센터 구축, 차량 실증 운행을 통하여 자율주행 선도도시로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발주한 스마트 주차장 조성 사업이 4월 중 완료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도로 인프라 및 관제센터 구축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운수업계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이동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액 보전, 택시 카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화물차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지원 금액은 340억 원입니다. 재정 지원을 통해 운수업계의 경영 개선 및 재정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도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시내버스 어린이 청소년 100원 요금제입니다. 작년부터 어린이들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 습관화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100원 요금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청소년까지 100원 요금제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요금 차액은 개인별로 카드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6월까지 카드 제작 및 배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다이로움 택시 어플 이용 정책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익산시 다이로움 택시 어플에 접속하여 택시를 호출하고 다이로움 카드로 자동 결제를 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1인당 월 최대 2만 원까지 페이백 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책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 브랜드 택시 이용을 활성화하고 앱을 이용한 택시 호출 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129페이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저상버스 도입, 행복콜택시 및 행복콜버스,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을 지원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및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올해 특별교통수단 10대를 대표차하고 저상버스 26대를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130페이지 주정차 질서 확립 강화입니다. 무인 단속 CCTV 등을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여 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2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단속과 더불어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적발 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이동 조치할수록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2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통안전 표지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노후차선 도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신속한 보수를 통해 시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관내 87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288개소, 사업비는 9억 8천만 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133페이지 익산 교통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7년까지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 건물 2개동 신축, 7종의 체험 코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정 부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농림부 협의가 지난 12월에 마무리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하반기부터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교육수행 유입에 따른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 주차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5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료화, 인구 밀집 지역 내 교외 확교동 개방 주차장 지원, 임대형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가능 면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교통하면 현 시대에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개인 소유물이 됐어요. 예. 그렇죠? 편의 소유물이 됐어요. 네. 행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많죠. 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저 상황입니다. 10년이 돼서 예. 더 많죠. 예. 예, 그 점 잘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법과 제도보다도 예. 시민의 편이 우선인 예. 행정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의해 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129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련 설명이 있어요. 예. 올해 보니까 저장 버스를 22대 증차한다는 거죠? 저장버스 맞습니다. 이게 예. 차량 구입 하게 되면 저장버스를 우선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예. 저장버스 도입을 잘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특별 교통수단 차량 네. 10대 교체 준비하고 맞습니다. 있죠. 예. 예상 하반기로 나누고 있어요. 예,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 반반씩 나눠서 지금 그렇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교통약자를 위한 그 특별 교통수단 차량, 네. 이 차량은 바로 구입해서 운행 가능한가요? 거기에 장애인들 편의시설이나 휠체어 그런 것들 탑재하기 때문에 좀 한 소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예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소요가 돼야니 미리 준비하셔서 예.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우리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택시 같은 경우는 법정 대수보다는 좀 오버가 돼 있어요. 예, 좀 실은 많습니다. 예. 더 이렇게 네.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이 맞습니다. 수치보다는 예.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 수 있도록 예.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김미선 의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그 2024에 그 결산 추경에 편성된 예. 그 스쿨존 속도 제한 탄력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문 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결산 추경 때 편성은 됐지만 지금 예, 명시된 거 맞습니다. 맞죠? 예. 네. 어쨌든 이게 그동안 우리 스쿨존 속도 제한에 대한 탄력 운영 요구를 그 주민들이 많이 했던 거 맞죠? 예. 저희도 이런 말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지금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네. 사업비가 지금 1억 5천으로 세워져 있는 게 예. 맞죠. 예. 그 사업 위치나 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계획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래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 단체들을 보면요, 만나 보면 그런 얘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도비가 매칭이 50%에서 1억 5천 사업비로 지금 우리 신동초등학교 앞에 네네. 무학로변에 CCTV를 그 가변형으로 만들고 그 단속은 거기가 보통 30km잖아요. 50km 이제 심야 시간대나 그런 때는 50km로 제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그 노면 도색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으로 이제 근데 시간대랑 그런 운영에 관한 것들은 학부모님들하고 한번 더 상의를 해야 되고 경찰서하고도 그러면 협의를 해야 그 됩니다. 1억 5천이면 그러면 신동초 앞에 한 군데로 예, 가야 맞습니다. 한 되겠네요. 군데입니다. 예. 예. 어쨌든 뭐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원활한 교통 흐름과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또 주민 예. 민원도 굉장히 예, 많이 예,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스쿨존 그를 만든 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예, 그런 맞습니다. 사업인 예. 만큼 안전에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예. 또 우리 송악동 주차 관련에 대해서 한 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방안을 내주셨었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 동네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많은 차들이 저녁에 사실은 지금 단속을 해버리니까 그 시간에 예. 그 차들이 정말 다 없어요. 예, 전 맞습니다. 되게 마음이 예, 예, 아팠고 예, 예. 그분들이 뭐 물건을 들었다거나 추운 날씨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한데 집에서 멀리 떨어진 데 다 주차를 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과장님도 뭐 여러 번 휴일에도 다녀가시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그래 다녀가시고 고민도 하셨지만 그 근처에 사실은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공간이 없는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공간이 안 그죠? 나옵니다. 땅값도 굉장히 예. 비싸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쪽에 사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그 창문 밑에를 쳐다보면서 마음도 아팠고 해결 방법이 없으니 우리 과장님이 최후의 선택을 이렇게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예, 감사합니다. 속도 상하고 지금 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사실은 햇빛이 많이 들고 녹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응달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저로서는 이제 요즘은 이렇게 밑에 바닥에다 열선도 넣는 데들도 많이 도로에요?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도로에도 이렇게 예. 이렇게 경사진 데들은. 예. 이제 그런데 거기가 이제 응달이 져가지고 계속 얼어 있는 거는 맞아요. 그 더군다나 아파트가 들어와서 계속 햇볕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연구 노력하셔가지고 예.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차가 늘어나는 부분은 과장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방안도 서로가 삶의 질에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더 거기가 지금 과밀이어서 계속 그런 차들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예. 더 많은 관심을 예. 기울여 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때 그 의원님 예산을 가져와가지고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예, 맞습니다. 이거 건립을 한다고 예. 제가 계속 추천을 예, 했었어요. 예. 근데 예. 아직까지 한 번도 일을 이제 징척이 안 돼가지고 얘기를 맞습니다. 못했는데 예, 예. 이제 올해는 확실히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예. 한번 내용이 쭉 어떻게 잘 될 수 있는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그 가장 걸림돌이 됐던 농지 관련 협의가 네. 작년 12월 달에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용도계획 지역 변경이라든가 행정 절차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거고요.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그 보상을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 이 보상도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걱정이 이걸 올해까지 이제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상 문제는 또 쉽지가 않은데 또 서로 양쪽에 의견 차가 있어서 예, 예.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실시계획이 이제 그 인가가 되면 그 수용 절차까지도 가능한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예산 확보가 좀 더디니까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올해 이제 첫 삽을 낼 수 있도록 예.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예. 또 이제 한 가지 이건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예.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버스가 다니던 이게 도로가 차량이 버스가 이렇게 노선이 바뀌면서 전혀 안 가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있어요. 그런 건 저희가 한번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네, 그때도 검토해서 계속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렸는데 이게 예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 동네 주민들은 이게 노선이 바뀌면서 아예 차가 안 오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네. 아예 저쪽 용지동 쪽인데 팔봉동 쪽을 아예 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올해 또 좀 고민해서 네. 업무
예. 할 때 좀 더 반영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시간 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우리 주택가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주차장 아까 주택가하고 빈집 네. 정비 사업 있죠. 네. 아까 그 정비 사업 할 때 거기 이용할 때 여기 우리 여기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임대형 소규모 개방 주차장 있죠. 이거 연계해서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국장님이 주택과하고 여기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같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한정된 예산으로 이 저희 주차 정책, 교통 정책 그 많은 일들을 그 작년에도 무리 없이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직원분들하고 같이 네, 노고의 치하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올해도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예.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앞서 이제 뭐 김순호 의원님 얘기를 하셨지만 그 버스 노선 예. 네, 버스 노선이 이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간선 조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에 맞게 노선 조정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버스 회사의 그 예산 편성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은 네, 불편함을 이제 느끼기도 하는데 예. 거기에 연관해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내권에 새로 이렇게 신축이 된 예. 아파트 네네. 뭐 세대 수는 적지만 네, 아파트들이 있고 또 시내권이 아닌 시외권에 다세대 시내권보다는 또 많은 네. 그 세대의 그 아파트들이 지금 네, 준공이 됐단 말이에요. 혹시 그에 대한 버스 노선 대비는 지금 저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도 그 이쪽 자이나 풍경채 네. 거기 입주하면서 검토를 해봤고요. 실제 민원인들 요구도 많아서 저도 현장을 직접 가보고 했는데 아니 과장님 그 제가 궁금한 것은 예. 저희가 정책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조사도 해서 지간선제 이제 편성을 다시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미 아파트는 준공이 예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몇 년 전부터.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돼서 노선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안 돼 있죠. 예, 노선 변경은 좀 그러니까는 어렵다고 불편함이 봅니다. 생기잖아요. 예, 예. 그런 걸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라도 예.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의 수요 조사하고 이 불편함을 조금 예. 파악을 하셔서 네네.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셔야죠. 예.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사실은 버스 회사의 그 공익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주민들 불편하시지 않게 예. 지금부터라도 예. 빠른 시간 안에 네, 조정을 좀 해주시고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작년에 지금 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 7,600만 원 예. 신규 편성했는데 예. 일단은 그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없어서 이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 그대로 노후택시 이제 대패 차량을 변경을 하면 네네. 저희가 100만 원씩 대당 1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회사 택시나 예. 법인 택시, 개인 택시 구분 없이 구분 없습니다. 네, 노후된 예. 그 차량을 대패할 때 예. 그때 100만 원씩 맞습니다. 지급을 하고 예. 그 만약에 대패를 안 하고 그냥 그 뭐랄까요? 뭐 택시 같은 택시 회사니까 뭐 대패는 하겠네요. 예, 예. 그렇죠. 그럼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신청 순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네. 도에서 지금 도비가 지금 네, 30% 네, 네, 포함이 네. 되잖아요. 네, 네. 도에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네. 그때 이제 선정 기준이나 그런 게 아직 거기에 나올 지침이 거예요. 없어요? 예,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아직 없어요. 네.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그렇죠. 네. 예산이 확보가 올해 되는데 사업이다 지침이 보니까 없다. 이제 연초에 아마 내려보내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침이 내려오면 예. 그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좀 저에게도 공유를 해주시고 예, 혹시 알겠습니다. 시행이 될 때 그 아무래도 이제 개인 택시보다는 회사 택시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개인 택시가 맞나요? 개인 지금 택시가 현재? 지금 1000대가 넘고 나머지가 이제 한 네. 400대 정도가 그럼 개인 택시가 법인 많은 거네? 택시니까 비율로 봐서는 개인 택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어찌되었던 그 좋은 취지로 실행이 되는 만큼 이게 형평성 예. 있게 예. 네, 그 지침에 맞게 그 시행을 해주시고 자료가 없길래 궁금해서 이제 예, 예. 여쭤봐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민원도 많으셔서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예. 올해도 건강들 잘 챙기시고 또 고맙습니다. 우리 시 주차 정책, 교통 정책에 예. 네, 밝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언젠까지는 아니어도 죄송하게 과장님을 생각하고 좀 있습니다.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네, 올해도 아마 좀 그러지 않을까. 왜 정책이 바뀌지 않고 예.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네. 행정에서 풀어가는 방법을 제대로 못 풀어가면 저희는 시민들이 음. 불편함 때문에 각기 그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 예.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풀어야 될 숙제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지금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지금 자꾸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맞게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다른 한쪽의 경제 논리나 아니면 다른 논리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서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행정에서 조금은 잘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익산에가 지금 수소버스가 예. 몇 대가 있어요? 10대 있습니다. 10대요. 예.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 수소는 안전하다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예. 청주에서 얼마 전에 그 우리 맞습니다. 수소 예, 예. 폭발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청주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었더라고요. 예. 청주에도 있었고 근데 우리 지금 부산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인명 피해까지 있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예. 그럼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충전소가 몇 군데 있죠? 충전소는 지금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그 청주 그 사고 직후에 현대 쪽하고도 현대자동차거든요. 그 업체하고도 와서 정기 점검을 한번 수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정밀 점검을요. 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우리 수소버스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추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그 대중교통 지난번에도 계속 그 차가 고장이 나서 대체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단이나 그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어른들은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나 버스 정류장에 미리 가서 기다려도 예, 차가 예, 오지도 예, 않고 예.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예, 때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뚜차 말씀을 예. 드리니 이게 대차의 방법이나 이런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 버스 어플을 깔면 괜찮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또 주셨어요. 예.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결행을 하면 문자 가입하신 분들한테 서비스는 해드리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문자 가입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타는 대상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버스는 어찌 됐던 간에 서비스업이잖아요. 예.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거죠. 버스를 이용하시는 네. 분들은 어르신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타요. 그럼 학생들의 경우에는 휴대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네, 용이하니 네. 됐지만 예. 어른들의 경우에는 네. 간단한 휴대폰밖에 네. 문자 아니면은 전화 수신 이런 거밖에는 안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못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미흡한 거죠, 대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가 어느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아마 그 카카오맵에서 왜 우리 초정밀 버스 예, 예, 아시죠? 예, 예. 그거 보니까는 그게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버스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예. 그게 막 이렇게 맞아요. 뜨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어른들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 방법이나 예. 조금 간단한 웹을 좀 개발하셔서 우리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금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웹을 자꾸 개발하시려고 하잖아요. 예. 편리성 때문이라도 예. 그거는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네, 고민만 하시지 말고 실행을 하셔야지. 예. 고민만 했는데 실행을 안 하면 고민 하나만 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 수소차 이런 안전 문제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잘 살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대 의원입니다. 130쪽 한번 보세요. 예. 주정차 질서 확립 예,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답변을 잘 한 가지만 치료하겠습니다. 예, 답변 알겠습니다. 세 가지 오고. 예. 지금 그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예.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건축위원회가 열리고 네.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교평, 교통 영향 이형, 평가하는 예. 사람들이 와서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익산의 뭐 교수들이 아니라 전주 전북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많이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 현실을 잘 몰라요. 그냥 앉아서 행정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따져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요즘 그 재건축 재개발을 이루어지면서 예. 그 정말 서민들은 억울하다 막 그래갖고 막 불만이 많아요. 그 민원을 많이 냈고 이제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아파트가 딱 지었고 나면 사면에다가 카메라를 싹 달아가지고 예. 그냥 주차를 허들 못하게 아주 그냥 카메라를 달아버려. 예.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억울한 거예요. 그 동안에는 맞습니다. 골목에다 차를 대고 이렇게 할 수 예. 있는데 예. 아주 주정차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은 그러면 자식이 오든 누가 오든 잠깐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예. 저도 많이 혼났어요. 예. 그래서 집단 민원도 들고 그런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주정차를 못하게 양쪽에다 주차하는 것은 못하게 당연히 해야지만 예. 그 사람들은 기존에 골목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요즘 도로가 확장이 됐으니까 예. 예. 일렬 주차라도 하고 예. 일렬 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예. 양쪽 주차 못하게 하고 아파트 사람들 퇴근하는 시간에 6시나 7시부터는 저 단속을 주차 단속을 안겠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만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면 안 되고 또 예. 거기서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과장님은 참석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실무자로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속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 다 예. 차를 갖고 있는데 아예 주차를 못하게 우리 익산시가 다른 데 주차장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주차를 못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일렬 주차라도 예. 해주면 불만이 없단 말이고 교통 맞습니다. 흐름에는 문제가 예.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남중동 거기도 이제 우리 계장님 여기 왔지? 예. 잘 이렇게 하셨더만 일렬 주차 맞죠? 예. 그렇게 하시란 예,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 불만이 없어요. 근데 아예 주차를 못하게 해버리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건축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과장님 가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가든가 계장님 가 누가 가. 예. 말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 우리 위원이 안 오길 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예. 내가 들어가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전북대학 교수인데 당신 익산 현학에 대해서 뭘 아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그렇죠. 말을 해서 예. 그 사람들한테 고통 좀 쓰겠느냐 예. 이러니까 예. 이거 좀 한번 신경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예, 예. 신규 아파트 들어왔을 예. 때 전 그것만 답변을 잘하시니까 이제 제가 더 이상 치료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는데 김미선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김미선 의원님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 우리 그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우리 바닥신호등 교통행정과죠? 맞습니다.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 익산시 예. 곳곳에 있잖아요. 예, 예. 저도 이제 초등학교 앞에다 예. 양쪽에다 이렇게 송악초, 뭐 예, 영락초 예. 이렇게 해서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그렇죠. 좋아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예. 또 학부모들한테도 또 관심을 받게 되고 해서 이제 이 바닥 신호등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저녁에는 또 그게 잘 된 데들은 또 경관도 괜찮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블럭 이렇게 판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렇게 판으로 돼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 그게 관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고장률은 좀 그죠? 잦은 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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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빨간불이 쫙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음. 한 개, 두 개 이렇게 예, 파란불하고 예. 빨간불하고 섞여서 있다던가 그런 음. 게도 있고 예. 아예 꺼진 데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블럭 사이로 잔디 같은 게 나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뒤덮은 데도 있고 예, 예. 그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 관리 감독을 계속 누군가를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거를 빨간불, 파란불을 보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예. 하려면 예.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고요. 저희가 네. 이번에도 우리 관내에 4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네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점검을 한 경우도 보면 좀 고장률이 잦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수시로 이제 점검을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악동 같은 데는 그거 함으로써 굉장히 저녁에 이렇게 깜깜하게 어두운데 그 불이라도 있으니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서 잘 좋게 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민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감사합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의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김두한, 등록계장 이동준입니다. 2025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139쪽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 2024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성사항으로 지속적인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과다하고 징수율은 2023년보다 1.5%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50% 미만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체납 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대체 압류로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상담 및 맞춤형 납부를 독려하여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43쪽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 감동 구현입니다. 민원 처리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세계 분야 22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차량 민원으로 우리소를 방문 시 차량 등록에서 취 등록세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중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하여 전 직원 친절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하여는 정기검사 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을 지체 없이 조치하여 공공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44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입니다. 2024년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부가액 13억 9,400만 원, 징수액 6억 3,700만 원으로 적립률은 45.7%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과태료 발생 사전 억제를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 촉구서, 사전 정기검사 안내문,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면허증 적성검사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겠습니다.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 고지서 및 영치 예고문을 분기별로 발송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 수시로 압류를 등록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매주 2회 번호판 영치반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고액 및 생계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맞춤형 납부를 독려하여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차량 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2025년에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상습 고질 체납자는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2024년 12월 31일자의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 정리할 때는 12월 한 중순 정도 그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세를 네. 1월 달에 납부하잖아요. 네. 연납은 1월, 네. 6월 말, 12월 말입니까? 네. 그러면 12월 말에 발송한 사람들의 체납한 사람들이 아닌 발송분의 미입금자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 맞죠? 거기 12월 말에 한 네, 거는 지금 아직은 체납에 아닌 체납자예요. 분도 있죠. 예. 예, 아니 이 금액이 지금 체납액이 6,761건에 14억 3,400이라는 금액이 체납이 돼 있다고요. 제가 지금 질문 드려보는 근데 거거든요. 좀 자동차세는 네. 저희가 관리를 않고 그 체납만 넘어온 거예요? 예. 아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네. 이제 징수과에서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체납 세무과에서, 과태료 독촉 및 체납 고지서 발송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금액이 그러면 어떤 돈입니까? 어떤 체납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체납액은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하고 자동차 손배법에 의한 그 책임보험 네. 미가입 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가 체납 고지서 발송이 12월 31일이 납기돼 있는 금액들도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12월 31일 날 납기가 돼 있고요. 네. 저희가 그 바로 체납액으로 하지는 않고요. 네. 10일 경과, 20일 그러면 경과 한 다음에 2024년 12월 네. 31일에 납기일인 그 납부액들은 이 속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네네. 체납 및 독촉의 금액이 14억 3,400이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좀 체납 그 징수 활동에 좀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네. 다음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차량등 사업소는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의 첫 번째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 감동 구현, 두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두 가지를 표방하시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거니까요. 그 목표에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 사업소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익산시의 임시중 제4차 산업건설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의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